주요 이슈를 마켓 리더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내에 필요한 가치 투자. 오늘은 상반기에 가치 투자 전략이 얼마나 유효할지 그리고 기대할 만한 섹터가 있을지 좀 요목조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성장주 중심의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 자체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가치 투자가 좀 외면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예. 상황에서도 의장님이 좀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가치 예. 투자에 대해서 새롭게 또 도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건 이제 정통적인 방식은 뭐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네. 길게 투자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오래 들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안 올라가는 거죠. 뭐 한 5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저평가돼 있는 상태가 유지되니까 이게 정말 이제 괴로운 상황에 오는 건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곰곰이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반성도 많이 해봤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ESG가 취약해서 그랬던 것더라고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전통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시멘트, 철강, 화학, 뭐 제지주 이런 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키잖아요. 그래서 환경 부분에서 취약하고 두 번째는 이제 소통 부분인데 이제 소셜 부분도 기업 탐방도 잘 안 받아주는 기업도 있고 뭐 IR, PR도 잘 안 하고 시장과 소통을 잘 안 하려고 듭니다. 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거버넌스 쪽에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뭐 아직 후계가 상속이 안 됐다든지 증여가 안 돼서 주가가 오른 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하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제가 운영하는 펀드가 2018, 19년에 성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요인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그 기업이 ESG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자. 그리고 열린 기업에 투자를 하자.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좀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가치 투자.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덧붙여서 이제 어떤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을 찾아서 그런 기업에만 투자하자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좀 ESG 행동주의를 가미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가 적극적인 소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실 과거에는 행동주의 펀드 하면은 일명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요. 먹튀, 예. 아니면 뭐 기업 사냥꾼 이런 예, 표현들이 참 예. 많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개인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예. 오히려 선호한다? 이런 표현까지 쓸 예, 정도로 인식에 예. 대한 변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생긴 건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외국인이 주도를 했고요. 주도하는 세력이 뭐 칼 아이칸이라든지 엘리엇 같은 경우가 이제 사례가 되겠는데 다소 좀 공격적이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금 상황은 일단 주체가 이제 국내 쪽에 이제 운용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KCGI나 뭐 얼라이언 같은 뭐 네. 트러스트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금 행동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성숙했잖아요. 이제는 뭐 과거처럼 뭐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모렐러티라든지 도덕적인 개념이 바탕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또 먹히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그래서 좀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 기업들도 호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길게 투자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대주주도 소액주주도 기업도 그 조직원조차도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소액 투자자들도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추구하는 게 이해관계가 일치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대주주나 기업은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 가치라든지 주주 가치라든지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소액주주와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주주 가치 재고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믿음이 깔린다면 저희 투자자들 예. 입장에서는 뭐 기뻐하고 환호할 만한 일이 아닌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자, 그럼 올해 투자 전망도 저희가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가치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오, 네. 이미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작년 네.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 성과가 펀드 수익률이 플러스 0.9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코스피는 한 25%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는 뭐 양호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해서 그런 성과가 난 건 아니고 이제 환경이 바뀐 거죠. 저희는 뭐 원래 하던 대로 이제 가치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형세가 이제 가치주 사이클로 오는 바람에 저희가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과거에는 보면 저금리 디프레이션이잖아요, 환경 자체가.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금리 인플레이션이니까 환경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전략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저금리 디프레이션일 때는 어떤 기업이 유리하냐면 후발주자가 유리해요. 대부분의 후발주자는 또 성장 기업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유통업체다라고 하면은 물류기지를 지을 때도 과거보다는 더 좋은 가격에,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네. 자금 조달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거의 뭐 아주 낮은 금리에 조달을 하기도 하지만은 심지어는 뭐 IPO를 해서 거의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인 이제 물류기지나 공장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에 유리한 세상이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금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한 1, 2년 전에 0.25까지도 갔다가 지금 4.75까지 금리가 거의 19배 정도 이렇게 올라와 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자금 조달하기도 어렵고 돈 빌리기 어렵죠. IPO는 잘 안 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전통 기업들, 오래된 선발주자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또 좋은 설비, 좋은 공장, 좋은 인력,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한 2년 전에 대양제지 공장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전소를 했는데 근데 골판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그래서 보험금을 한 1,400억 정도 받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험료라는 게 이제 현재 가치로 이제 지급이 되다 보니 지금 당장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이제 원가가 비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2월에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해서 향후 3년에 걸쳐서 1,900억을 투입해서 공장을 새로 짓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네.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 그 이후로요? 네, 1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는데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아마 그 설비를 하려면 한 3천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을 못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봐서는 지금은 이제 후발주자보다는 이제 선발주자 시대고 선발주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현금 많이 들고 있고 자산 가치 풍부한 그런 가치주가 되기 때문에 이 형세가 이제 가치주로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제가 오늘 뭐 형세라는 말씀을 자꾸 많이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제 친구가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익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쓴 게 이제 성호사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20권 되는 분량인데 거기에 독사료 성패라는 항목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운세다. 근데 운세보다 더 중요한 건 형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은 뭐 싸고 좋은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주식을 샀는데 이 운이 안 따라서 뭐 그 다음날 회사에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9.11 테러가 터져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고 리만 사태가 터질 수도 있고 운이 안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운이 따른다 해도 형세가 따르지 않으면 또 이게 시세가 잘 안 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한 5, 6년 전인가 그때 보면 바이오주가 많이 올랐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바이오 사이클이 이제 강하게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암을 치료를 했어요. 이제 완전 관해라는 게 나와서 주가가 정말 크게 올랐거든요. 또 최근에 보면 몇몇 사례를 보면은 완전 관해가 난 기업이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하루에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몇 달 지나니까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형세가 이제 아닌 거죠. 이제 과거에 바이오 사이클일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왔더라면 엄청나게 주식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형세가 중요하고 지금의 형세는
이제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바뀌는 형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물가 상승이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하는 이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 뭐 당연히 성장주가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금리가 워낙 시장에서 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금리 향방에 따라서 어떤 주식이 오를까 싶은데 이럴 때는 또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평가된 가치주냐 아니면은 성장주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물론 금리랑 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예전처럼 금리가 뭐 제로금리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네. 극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물가도 예전처럼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국 사례를 70년대 중반 미국 사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처음 겪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하락한 건 작년에 처음 봤거든요. 근데 미국 사례를 보니까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 때죠. 용키프르 전쟁이 터지면서 오일 쇼크가 나와가지고 S&P 500이 48%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한 1년에 걸쳐서 낙폭의 73%를 만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만회하는 계기가 된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근데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게 증가율이 꺾이는 거지 갑자기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그 다음에 한 3, 4%로 피크를 치고 증가율이 떨어지죠. 급격히 둔화되는데 이제 높은 수위에서 조금 오른 상태라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반등하는 1년 동안 그 추이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꺾였다가 다시 또 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수위에서 유지가 되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 사례를 봐서는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올해는 피크를 치고 안정을 취하겠지만 그래도 뭐 한 2, 3%, 3, 4%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원가도 올라가고 인구가 주니까 네, 또 이게 맞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탈세계화 현상 때문에 생산성이 또 저하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금리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급등을 했지만은 지금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금리가 1%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래도 뭐 3, 4%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 그럼 이런 환경이 유지되다 보면 여전히 그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훨씬 유리한 국면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뭐 1%대로 돌아갈 확률은 적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래도 가치주에 조금 더 유리하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예,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가치주는 사실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 이 믿음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좀 뛰어넘고 싶은 이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어떻게 해야 이 한계점을 좀 넘어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연탄업을 하는데 연탄 장사가 잘 된다고 계속 연탄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뭔가 좀 친환경적인 좀 도시가스나 이제 뭐 신재생 쪽으로 전환을 네.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을 안 하면 지금은 아무리 싸도 10년 뒤면 그 기업의 주가가 싼 게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잘 쫓아갈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좀 변화를 추구하고 계속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이 좋은 것 같고 투자 입장에서도 마냥 그냥 복지부동에서 기존 사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 좀 가질 필요가 있고 투자자들은 지속 가능하도록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예, 있겠다.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망대로 가치주가 떠오른다면 뭐 투자 시 유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가치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또 필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가치주 투자 시 유의하거나 좀 고려해야 될 영역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영원한 가치주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기업의 내재 가치가 3만 원인데 뭐 저평가돼 있으니까 10,000원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3만 원을 뛰어넘어서 내재 가치에 큰 변화가 없어도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 상태는 그 기업은 가치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 가치주였으니까 주가가 올라도 가치주라는 이제 오해나 착각을 하시면 이제 큰 손실을 보는 거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형세가 바뀔 때 좀 초기에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꼭 인기가 좋아지고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아, 가치주가 요새 좋으니까 가치주에 투자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이제 투자를 하면 정말 큰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치주에 투자할 때. 그러면은 뭐 지금 잘 가니까 뒤따라가자 이런 거 조심하자.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신 뒷북 치는 거죠.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좀 예. 선점하는 공략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초기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을 때. 네, 저평가되어 있을 때 미리 우리가 선점하는 그렇죠. 공략을 좀 세워보자. 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장님 이름을 이제 검색을 녹색창에다가 했더니 가장 먼저 예. 나온 게 이 타이틀이더라고요. 대한민국 가치 투자의 1인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또 부끄럽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 가치 예.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혹은 올 한 해 동안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제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과거에 보면은 시장이 좋을 때나 이제 금리가 낮고 그런 상황에는 주식이 군을 이루어서 테마를 형성해서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가 좋으면 모든 배터리가 다 오르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좀 선별해서 좀 옥석을 가리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보다는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고르는 전략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굳이 이제 업종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지주사가 좀 상대적으로 제일 정량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제일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주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계열사를 거느린 핵심 기업인 거고 또 그 핵심 기업은 대주주가 가장 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소 일치합니다. 그 기업한테 가장 유리한 국면으로 좀 사업을 이끌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모든 지주사가 PBR이 좀 뭐 0.4 뭐 이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보유 주식보다 이제 훨씬 반값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주사가 좋고요.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소비 시장이 안 좋아서 네. 뭐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올 들어서 전체 예산의 65%를 아마 상반기에다 집행을 한다고 아마 추경호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신 네.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B2C라고 하는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B2G, 비즈니스 거버먼트인데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인프라 투자죠. 네. 뭐 고속도로 뭐 만들고 철도라든지 이런 걸 건설하는 게 이제 뭐 미국도 많이 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강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소재 쪽은 철강, 화학이라든지 자재 쪽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프라 투자 이런 쪽을 섹터로 보면 가장 올해는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네, 조심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평가되었던 지주사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또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을 주목해 볼 필요 있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올 한 해 그리고 상반기에 대한 전략도 세워봤지만 가치 투자에 대한 전망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